실제 그렇죠. 가장 많이 듣는 문제가 그렇죠. 어르신들 수업하다 보면 아 진짜 문제가 저거냐고 물어봐요. 그렇죠. 기출 문제인데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책하고 얘는 다르죠. 얘는 원본 그렇죠. 원본으로 되어 있는 문제고 얘는 사이트 들어가면 있어요. 그렇죠? 검정고시 검색해서 들어가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출 문제는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셨죠? 얼마든지 그 전부터 풀어보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해 같은 경우가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렵냐면 마이너스가 좀 등장을 하거든요. 빼기 등장하고 마이너스 넣는 거 등장하고 계산하다 보면 막 음수 나오고 막 이래서 힘들다 그래요. 근데 원래는 1차에서 나왔던 문제를 보고 2차에서 유추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지를 통달을 하게 되면 2022년도 1회 시험 문제를 통달을 하죠. 그러면 2회는 더 쉬워요. 그렇죠?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대비를 할 수 있죠. 차이점은 조금씩 있습니다. 자, 보죠. 자, 2차인데 좀 더 어려울 거라고 가정을 하고, 뭐 지금 시험 문제에서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쵸? 틀리면, 뭐 70점 정도 맞아도, 그쵸? 나중에 100점 나오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빼기죠? 빼기에 자신이 있으면 그냥 빼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A 쓰고, 여기 이제 2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x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죠. b가 x 플러스 1이죠. 맞춰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시면 돼요? 진짜로 여기를 빼주시면 돼요.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빼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계산이 안 되는 애는 그냥 쓰겠죠. 여기 뭐라고 써요? 2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x 빼기 x니까 0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1이기 때문에. 여기 빼기 되면 얘가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좀 강조하는 건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냥 뭐 잘난 체 하지 말고 여기 안에 있는 거에 뭐를 해라. 부호를 바꾼 다음에 더해주면 안 틀리게 더 잘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부호를 바꿔준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할 거 없으니까 2x의 제곱이고요. x 빼기 x니까 없어지고요. 얘는 계산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절대 안 틀리겠죠. 그렇죠?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죠? 빼기는 뒤에 있는 거에 부호를 바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문제가 나오죠. 항등식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쌤쌤이다. 개수비교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딱 넣으면 쉽게 답이 나오는 거. 그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대입을 하거나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좌랑 우가랑 달라요. x가 있는 위치가 다르죠. 그러면 고달프게 뭐 수치 대입법 이런 거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얘랑 쌤쌤이다. 계산도 다 돼 있으니까. 그러면 a가 뭐다 이렇게 b가 뭐다 이렇게 나올 건데 만약에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ax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눈에 보이죠? 자, a가 몇이에요? 5죠? 그래서 a는 5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a는 5 이렇게. 눈에 보이죠?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렇죠? 5 빼기 2 하면 몇이 돼? 3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원래 항등식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는데 얘는 가장 처음에 배운 거예요. 두 개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쌤쌤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가 항등식이 되겠죠. 물론 항등식 문제는 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얘도 항등식이고 얘도 항등식이에요. 전부 다 같은 단어죠. 항등식인데 그렇죠? 그 내용만 좀 달리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항식 x의 3승 더하기 3x 더하기 4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죠. 우리가 숫자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100을 7로 나눠요. 그쵸? 그러면 7일은 7이죠. 그리고 30이 되죠. 10 빼기 3이 3이니까 동그라미 맞추면 되죠. 7, 4 뭐죠? 28이죠.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목 이렇게 부르고요. Q 이렇게 부르죠. 얘는 나머지 R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거는 다항식을 나누죠. 뭐를 나눠요? X의 3승 그 다음에 뭐예요? 더하기 3X 플러스 4를 뭘로 나누죠? 이게 X-1로 나누죠.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직접 나누셔도 돼요. 그럼 얘는 몫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x에 관한 식이죠. 그래서 q라고 안 쓰고 qx라고 쓰는 거예요. x에 관한 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걸 떨어져 해서 나머지가 나올 건데 얘는 1차니까 나머지가 뭐가 돼요? 상수항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검산식이라는 게 배워요. 그러니까 모든 수학은 원래 문제를 풀고 나면 검사를 해야 돼요. 그게 옳은 답인가 아닌가를 계산을 하는 걸 가르쳐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르치죠. 근데 그때만 하고 아무도 그걸 안 해요. 그쵸? 원래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검사는 시험을 보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실수하고 틀리고 그러죠. 아무튼 검산식은 뭐예요? 100은 그렇죠? 100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7로 나눴죠. 그럼 나눈 숫자 곱하기 모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무엇이 돼요? 100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그래요. 그냥 대충 풀고 한번 다시 풀어보면 되지. 그쵸? 다음 봐요. 그럼 얘도 똑같이 나누겠죠. 뭐를? x의 3승 더하기 뭐를? 3x 더하기 4를 뭘로 나눠요? x-1로 나누죠. 여기 x-1로 나누죠. 그럼 얘는 몫이 나올 거예요. 얘는 3차고 1차니까 2차의 몫이 나올 건데 걔를 궁금하지 않아요. 걔를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걔를 궁금해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오늘 궁금한 게 뭐냐면 나머지예요. 나머지. 이 나머지가 궁금한 거지 얘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식에서 지금 문자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R, Q 이렇게. 근데 얘랑 얘랑 같은 식이에요. 즉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얘는 항등식인데 그러면 얘만 알고 싶으면 얘가 뭐 해야 돼요? 사라져주는 게 좋죠. 그럼 이 자체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얘를 0이 되는 숫자를 넣는 거죠. 그걸 수치대입법이라 그래요. 아무 숫자를 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를 딱 넣어주시면 뭐가 돼요? 0이 되고 0 곱하기 Q 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남는 게 R만 딱 남죠. 그래서 아,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2를 넣어요. 그럼 뭐가 돼요? 1의 3승은 1이고요. 3 곱하기는 3이고요. 그 다음에 4가 되죠. 이렇게. 그쵸? 두 개 계산하면 몇이에요? 4죠? 4 더하기 4니까 8이죠. 이렇게. 그래서 한 개를 알았어요. 답이 8인 건 알았는데 이제 아는 게 뭐냐면 너무 길잖아요. 한 문제 푸는 데만 2, 3분 걸리고만 그러면 좀 곤란해요. 한 문제 1분 안에 끊어야지. 그쵸? 그러면 나머지를 자주 물어보는데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무슨 부호를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 마이너스 2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나머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뭐를 넣어라? 2를 넣어라. 반대 부호를 넣어라. 그러면 나머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그러죠. 반대 부호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답이 되겠죠. 1의 3승은 뭐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1이고요. 1 곱하기 3은 뭐예요? 3이죠. 더하기 4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계산하면 몇이 되죠? 4죠. 4 더하기 4가 몇이에요? 8이죠. 답은 8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얘도 항등식이었구나. 그래서 반대부호를 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반대부호를 넣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0이 되게 해야 항등식 중에 뭐예요? 수치 대입을 만족하면서 R만 튕겨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가죠. 자, 얘를 3승을 했더니 얘를 몇 승을 했더니 3승을 한 거죠. 근데 식이 되게 길어요. 3승이 원래. 그쵸? 되게 긴데 요것만 물었어요. 맞죠? 그러면 이걸 몇 승 하겠어요? 3승을 하겠죠? 맞죠? 3승을 하면 뭐가 돼요? A의 3승이 되고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 플러스 8이죠? 이거 부호 잘 보셔야 돼요? 플러스 8이니까 이렇게 8이 되게 하는 그런 문제를 물었죠. 뭐를 3승해야 8이죠? 뭐를 3승해야 8이에요? 2는 3번 곱하면 몇이에요? 2의 3승은? 이게 8이죠? 맞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6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2, 4 4이 뭐예요? 8이죠? 8이 되는 숫자는 2네요. 4의 3승은 뭐예요? 4를 3번 곱하는 거죠? 4, 4 3번 곱할 건데 4, 4 뭐예요? 16이죠? 16 곱하기 4는 몇이에요? 64죠? 다르죠? 이건 뭐 훨씬 더 크겠죠? 8은 모르겠어요. 엄청 크겠죠? 그쵸? 응? 그쵸? 점점 숫자 커지는데 3승하고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이다. 얘도 알고 보면 항등식이에요. 얘랑 같은 거예요.
얘랑 이렇게 쌤쌤이다. 항등식이 됐다는 얘기죠. 다음 가지요. 자, 이 켈레복 소수는 뭘 의미한다고요? 여기 머리 이렇게 줄을 그어주는 걸 켈레복 소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켈레복 소수는 요거 i의 보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를? i의 보호를 여기를 바꿔주는 걸 켈레복 소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켈레복 소수는 i 쪽의 보호가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플러스 2i라고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3 플러스 2i니까 a는 뭐가 되죠? 2가 되죠. 이렇게. 켤레는 짝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그 켤레는 짝을 이룬다는 얘기고, 그 짝을 이루는 원리가 뭐냐면요. 이게 해면 다른 한 해는 3 플러스 2i가 해. 그렇죠? 그래서 해가 순서쌍을 가지고 다니면 이게 해면 얘가 해가 돼요.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 해가 2개인데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인데 얘가 해면 얘가 해가 되고 하나가 또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켤레복 소수의 의미는 뭐냐면 3-2i죠. 그리고 뭐예요? 3 플러스 2i죠. 이걸 뭐예요? 더해요. 그럼 뭐가 되죠? 6이 되죠. 그래서 더해주면 호수가 사라져요. 맞죠? 그게 뭐냐? 이거 보고 갖고 이 숫자는 다르려고 상관없지 않아요? 그쵸? 물론 그렇죠. 그쵸? 근데 곱하기도 나와요. 3-2i죠. 요거의 켤레가 뭐예요? 3 플러스 2i죠. 요걸 뭐 할까요? 곱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곱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합차 공식 쓰죠?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4i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i제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더하기 4로 바뀌죠. 얘도 i가 없어져요. 그쵸? 그래서 켤레의 의미는 뭐냐면 더하거나 뭐해도 빼줘도 뭐가 된 아니 더하거나 곱해도 전부 다 실수가 되게 하는 순서 쌍, 그 두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그걸 켤레라고 그러고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계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켤레 복소수와 복소수는 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근이 나오면 다른 하나는 켤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렇게 2차 방정식처럼. 자, 다음 같이요. 2차 방정식의 6번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쵸? 똑같은 애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두 근에 뭘 물었죠? 곱을 물었죠. 곱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와요. 곱은 여기서 나오죠. 여기가 곱이죠. 그쵸? 그리고 얘는 몇이에요? 1 곱하기 4죠. 왜냐면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니까. 이건 더하기. 얘는 곱하기죠. 그래서 더하기하고 뭐가 나온다? 곱하기가 나오죠. 해를 구할 때 반대부호를 쓰기 때문에 반대부호를 바꿔주기 때문에 요건 뭐예요? 이게 인수분해할 때 합이라면 그쵸? 방정식의 합은 반대부호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애도 반대부호로 쓰고 애도 반대부호로 쓰면 어차피 부호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곱은 얘가 돼요. 그쵸? 그냥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거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부호가 바뀌어요. 그쵸? 있던 거에 부호가 바뀐다. 둘 중 하나를 물을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저 두 가지를 물으면 정리를 하시면 답이 되겠죠. 답은 뭘 물었어요? 곱이니까 4.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면,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게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오른쪽 위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 위에. 그쵸? 근데 거기 있네. 번호를 하나씩 늘렸었어요. 나쁜 놈들. 자, 여기 보면, 이제 최대값 나오죠. 여기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실수를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대부분 실수를 하는 건 너무 점의 유혹이 심해요. 점 보이시죠? 점 보이시죠? 이게 최소값이거든요. 마이너스 1이. 근데 최대값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요 점을 쓰는 경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라고 그러면 틀려요. 그쵸? 최대는 이거예요. 이거. 3이에요. 3. 그러니까 점의 유혹에서 빠지시면 안 돼요. 3을 쓰시면 답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저거는 최대값을 물었고 꼭지점이잖아요. 그래서 3인 걸 알았잖아요. 근데 저거 최소값 물으면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값을 물었는데 문제 대충 읽어가지고 꼭지점 딱 찍고 말아요. 그쵸? 그래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최소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최소는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수학에서 중요한 건 물론 최대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요걸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최대값을 구하는 거에 답을 썼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최소값은 그러는데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던졌다가 틀리시면 하나 틀리시는 거예요. 그쵸?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틀리고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거 그 점 있죠? 점이 답인 줄 아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래서 점에 제일 큰 거를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틀릴 거예요. 다음 가정이. 그 다음에 8번은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8번 여러 가지 방정식, 9번도 여러 가지 방정식이에요. 8번은 고차. 그 다음에 9번은 연립 방정식이죠. 해를 줘요, 둘 다. 그러면 대입만 하시면 돼요. 한 근이 몇이죠? 1이죠. 근이 몇이라고 써져 있어요? 1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냥 1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만족한다 이런 거죠. 거의 나머지 정리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1의 상승은 뭐가 돼요? 1이죠. 그래서 1이 되고요. 더하기 1의 제곱은 뭐예요? 1이죠. 1 곱하기 A 하면 A가 되고요. 빼기 쓰시고요. 얘가 1이죠. 1 곱하기 3하면 몇이야? 3이죠. 빼기 2는 0이 되죠. 그럼 일단 1은 복잡하다. A 먼저 쓸게요. 더하기 쓰시고 1 쓰시고 시간 나는 김에 계산할게요. 마이너스가 5개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얘는 마이너스가 더 많죠. 4개. 그래서 A-4가 0이 되죠. 4 빼기 4가 0이죠. 그래서 A는 4가 돼요. 그럼 뭐 2, 4는 더하기 4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게 검정고시의 대수 파트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식을 대입하고 계산하고 이항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렵죠. 나머지 정리에서도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나누어 떨어질 때. 그러면 계산을 하고 미지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정확하게 할 줄 아시면 대수 파트는 다 맞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이상하게 이건 안 틀려요. 이게 더 어려운데. 자, 해가 주어지면 대입만 하시면 돼요. 이게 3이죠? 3의 제곱이 뭐예요? 9죠, 이렇게. 대입만 하시면 돼요. 됐죠?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되죠. 3 더하기 뭐가 4죠? 1이죠? 그래서 y가 1이 되면서 b가 1이 돼요. 1의 제곱은 뭐예요? 1이죠? 9 빼기 1하면 몇이에요? 8이죠? 그래서 a는 8이 돼요. 이렇게요. 답은 뭐예요? 8 더하기 2를 물어서 9가 됐죠. 제가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뭐 잘못 풀었어요? 그쵸? 느낌이 좀 싸합니다. 잘못 풀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자, 다음 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수직선인데 절대값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3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우리가 아는 수로 바꾸려면 풀마가 붙어요. 아셨죠? 그리고 작으면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 모아져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요래 모아져 있죠. 그렇죠? 요래 모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작으면 모아준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는 생략해도 되겠죠? 절대값은 없어지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야 돼요. 뿔마가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이쪽에 이렇게 마3 이렇게 붙을 건데 그냥 그렇게 할까요? 자, 여기에 뭐가 붙어요? 3이니까 마3 이렇게 붙어요. 뿔마가 붙는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써주신다고 보시면 되죠. 됐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아는,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쵸? 그냥 수체계로 바뀌었어요. 절대값은 숨겨놓은 건데 절대값이 아니죠. 이번에는 1차죠. 그냥 여기다 뭐 하면 x를 알 수 있어요? 뭘 해야 x를 알 수 있는 거죠? 더하기 3을 해야 x를 알 수 있어요. 얘가 시소인데 다 똑같은 시소인데 더하기 3을 여기다 하려면 전부 다 똑같이 뭐 해줘야 돼요? 다 더하기 3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누구도 원망은 안 하죠. 그렇죠? 똑같이 나눠줘야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다 더하기 3을 해요. 왜냐면 더하기 3을 하면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니까 더하기 3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3 빼기 3이니까 0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되고요. 3 더하기 3은 몇이 돼요? 6 되죠. 맞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6이 되면서 모아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a는 0이 됩니다. 이렇게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죠.
자, 11번 갑니다. 11번부터는 이제 그 좌표평면이에요. 네 문제가 좌표평면인데 그래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뭐예요? 내분점, 외분점, 분점이라고 하는 거. 그 하게 한 문제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 한 문제 나오고, 온방 한 문제 나오고, 도형의 이동이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도형의 이동은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었고, 전부 다 점의 이동이 나와요. 평행 이동 아니면 대칭 이동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시작하죠. 여기는 중점을 물었네요. 이게 작년에 두 번 다 중점을 물었어요. 이번에는 거리를 물어볼 거예요. 아셨죠? 중점은 뭐 해준다? 1대1로 내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3하고 뭐를? x만 구하시면 되죠. 왜냐면 x가 다 다르거든요. x만 구하시는 거예요. 1대1로 내분한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두 조각 났죠? 2분의고요. 얘는 크로스곡으로 항상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내분점은 여기다 그 대만 쓰면 되죠. 2대 3 이런 식으로 대만 쓰면 되죠. 외분점은 뭐예요? 2대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하면 몇이에요? 1, 1은 1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고 3, 1은 3이죠. 이렇게. 그럼 답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더 많네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약분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1이죠. 답은 마이너스 1이 있는 요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점은 어차피 똑같아요. 1대1로 내분하는 거 또는 뭐 m대 n으로 내분하는 거 전부 다 저런 형태로 쓰시면 돼요. 단! x는 x끼리만 쓰셔야 돼요. x랑 y를 함께 쓰시면 안 돼요. x랑 y는 점이지 걔가 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x는 x끼리만 하고 y는 y끼리만 하면 되죠. 자, 직선의 방정식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평행과 수직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직이 나와 있죠. 평행은 나란한 거고요. 기울기가 똑같은 거고요. 수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뒤집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반역하는 방법밖에 없죠. 수직 상승하려면 반역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역을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즉 이걸 뭐한다? 반역을 하십니다. 반대보의 역수. 1의 역수는 1분의 1거든요. 뭐 다 똑같아요. 1분의 1도 그냥 1인데 그 마이너스 1x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두 개가 보이죠. 나머지는 안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걸 지나죠. 0,3이니까 몇이에요? 요거 3 아니죠? 답은 2번이 돼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죠? 저걸 문제를 싹 바꾸면 평행인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평행 딱 써지면 답은 4번이 됩니다.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검정고시라는 게 그 연도 문제를 그대로 나와가지고 뭐만 바꿔요? 이 문장만 바꿔 그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가죠. 자,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 이제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이 움직이는 점을 따다다다당 하고 찍은 거예요. 따다다다다당 어떻게 찍은 거예요? 전부 다 반지름이 되게 이렇게 찍어준 거죠. 길이가 R로 똑같은 점들을 막 찍었어요. 막 찍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를 빼주셔야죠. 여기다 x, y 쓰시고 빼주시면 돼요. 그럼 x 빼기 3이 되고요. 빼줬죠. 여기는 빼주면 뭐가 되겠어요? y 더하기 1이 되죠. 사이의 거리는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제곱이 등장합니다. 제곱한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루트는 제곱이니까 그냥 얘가 반지름이랑 같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거리가 돼요. 이게 뭐다?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쵸?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 루트를 가지고 다니면 너무 귀찮아. 그래서 뭐를 해요? 루트를 없애자. 이 루트를 없애려면 뭐 해야 돼요? 루트가 제곱근이거든요. 제곱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하자. 땅 하고 없앴으니까 일단 제곱 붙여주시면 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x 빼기 3, y 더하기 1을 찾으세요. x 빼기 3, y 더하기 1을 찾으시면 되죠. 답은 3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아, 그럼 저거 10은 뭐냐? 반지름이 루트식이에요. 저 10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궁금증이 생기죠? 뭐 하시면 돼요? 요 지나는 점 하나 대입하시면 돼요. 0,0 지나죠?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0 넣으시면 답이 돼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 3은 9죠. 더하기 1, 1은 1이죠. 10이죠.
그래서 여기가 10이 되죠. 반지름은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그쵸?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아셨죠? 자, 다음 가죠. 이건 점의 이동이 나올 거예요. 점의 이동은 작년에는 대칭 이동 한 번 하고 평행 이동 한 번 나왔거든요. 평행은 그냥 더해주시면 되고 대칭 이동은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별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x랑 y랑 바꾼 것도 있지만 내용 그렇다는 얘기죠. 얘는 평행 이동이네.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1만큼이죠. 점은 그냥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돼요. 그럼 3 빼기 2니까 몇이에요? 2죠. 2컴마에 뭐야? 답이 두 개나 돼. 나쁜 놈 시기. 자,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죠. 4 빼기 3하면 몇이에요? 1이죠. 이렇게. 답은 2,1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냥 더해만 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논리 파트로 들어가요. 원래는 증명을 하려고 해서 이게 수학, 고등수학 하부분에 있는데 원래 고등수학이 통틀한 거니까 고등수학 제일 끝부분 쪽에 있는데 얘는 증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수학은 증명을 해야지만 공식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남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오케이 하고 좋았어. 그치? 근데 증명도 안 하는데 이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요즘 그잖아요. 증명도 안 하고 문재인 때문에 그래. 그러면 계속 우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 문제인지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애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인이야.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래 맞아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얘기를 못하죠. 이건 말이 돼?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증명이 안 되면 그거를 그렇죠? 오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명제예요. 명제. 그래서 명제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거를 하나하나 가지는 원소들이 있거든요. 해를 만족하는 애. 걔네들을 집합이라고 표현하면서 집합이 들어와요. 집합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연산기호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의 연산기호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쵸? 요걸 사용을 해요. 얘는 뭐냐면 다 쓰는 거고요. 얘는 0으로 쓰면 5R이에요. A 또는 B 이런 식이고. 얘는 AND예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애. 얘는 빼기예요. 빼기처럼 생겼죠? 빼버리면 돼요. 여집합은 뭐냐면 이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4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빼주는 거니까. 기본적인 답은 누구예요? A예요. 기본적인 답은 이게 A예요. A에서 누구를 빼간 거죠? B를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빼버리라는 얘기야. 3, 4, 6을 빼가지고 나는 갈 거야. 3, 4, 6을 빼서 가세요. 빼서 가져가 버려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아요? 1, 200개는 안 남죠? 그럼 1, 2, 2명이서만 잠깐만요. 답을 먹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앞에 n자가 붙으면 개수예요. 2개가 된다. 그거 쓰시면 되겠죠. 금방 할게요. 그 다음에 증명을 하려면 증명의 단계는 대우랑 3단론법이랑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그 다음에 산술기하 얘네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명제에서 배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우예요. 어떤 명제가 참인 걸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럼 뭘 바꾸면 돼? 대우로 바꿔서 걔를 증명해 주시면 돼요. 대우랑 누가? 원래 명제가 똑같기 때문에. 원래 무조건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든 대우든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x의 3승이 뭐가 된다? 8이면 x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이렇게 바꿔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요. 바꿔만 주면 여기고 우리는 그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역은 3번에 있네요. 근데 대우는 뭐예요? 이게 잘못됐단 말이야. 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 아니면으로 부정을 해주면 원래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우는 몇 번에 있어요? 4번이 대우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본명자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애가 대우입니다. 금방 할게요. 자, 여기는 역함수죠. 뭐 합성함수도 있고 역함수도 있는데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걸 인버스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누가 가면 돼요? 5가 가면 되죠. 가! 누굽니까? 1이죠.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유리함수인데 이거 되게 쉬워요. X축으로 A만큼 이렇게 써줬죠. 그림이 없어서 좀 그러는데 그림에 점선으로 나와 있는데 없네요. 요거 반대보고 쓰시면 됩니다. 그쵸? 몇이죠? 1이죠?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할 때 일렀던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쵸?
반대부호를 넣으시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렇죠? 반대부호를 넣으면 점선, 점근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문제가 두 개입니다. 나열이 있고 그냥 선택만 있습니다. 얘는 선택을 한 다음에 나열을 하죠. 얘는 P입니다. 4개를 가지고 몇 개를 선택하는 거죠? 3개를 선택한 다음에 나열하는 거 4P, 3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4부터 시작해서 3개 쓰면 됩니다. 카운트 다운. 4, 3, 2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는 거죠. 2, 3은 6에 6, 5, 6, 4, 24가 되죠. 이거를 팩토리얼 4P, 3이라고 합니다. 나열은 P다. 얘는 선택이죠. 선택은 뭐 하는 거예요? C입니다. 5개 중에 C 3개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5부터 시작해서 3개 카운트다운 합니다. 5, 4, 3. 근데 선택하고 나열을 하지 않는 애는 얘를 뭐 해줘야 된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누구로? 3으로. 이 3가지가 섞이는 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약분 들어갑니다. 3, 3 약분하고요. 그럼 2분의 뭐가 되죠? 5, 4, 20이 됩니다. 그럼 답은 몇이 돼요? 2로 나누면 10이죠. 답은 10이 되는, 어디 갔어요? 아무튼 10입니다. 몇 번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2번에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질문 다음 시간에 합시다요. 다음 시간도 수학이니까.